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1월 30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 주말장이 시작했는데 바로 추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도 제가 조만간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시에 여러 가지 근거들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대략 7%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에서 이 정도 조정이 나오면 알트코인들은 더 큰 폭으로 20%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당시에 리플은 위아래로 변동성을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결국에 일봉 마감, 계속 이 부분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 모양새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리플뿐만 아니라 대형 알트코인들이 이런 비슷한 모양새를 보여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도미너스 시장 지배력이 60%에서 58%로 떨어지면서 알트코인들로의 자금 재분배가 어느 정도 일어나면서 버텨주는 모습, 알트 시즌의 초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승력을 이미 조정을 받을 때에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거고, 자, 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이런 폴링 웨지 패턴, 하락 쐐기업 패턴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해 줄 때 제가 리플은 추가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근거는 우리가 주봉 차트에서도 살펴봤을 때, 자, 밑에 있는 노란색 단기 이평선 라인, 50일 라인이 최근 상승력으로 인해서 고개를 들었죠. 그러면서 조만간 위에 있는 파란색 장기 이평선 라인, 200일 라인 위로 올라오면서 교차되면서 나오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12월로 넘어가면서 리플은 또 한 번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기술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리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다려왔던 스테이블 코인 출시도 조만간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리플이 이런 긍정적인 호재 소식을 발표해도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소송 이슈로 인해서 이런 상승 재료들이 차트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리플은 최근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2 돌파 임박한 모습이고, 여기에는 기술 지표, 방금 살펴봤던 기술 지표들 외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고, 고래들의 활동, 세력들, 대량으로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들의 활동이 이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술적인 지표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요. XRP는 현재 5파 상승 충동을 보이면서 장기 상승세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했습니다. 자, 5파라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엘리엇 파동 이론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엘리엇 파동은 간단합니다. 8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8개의 파동은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상승 5파는 1, 2, 3, 4, 5 이걸 상승 5파라고 부릅니다. 상승 5파 중에서도 상승 1파와 3파, 5파가 있는 거고 2파와 4파는 조정 파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트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엘리엇 파동은 작은 파동들이 모여서 또 큰 파동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5파가 어느 정도 나와주고 나서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 이어서 주간 차트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알트코인들의 인덱스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상승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긍정적인 건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신고가를 경신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 텐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져가서 정리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 그래서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매도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수익률이 높다라고 해도 내 자산이 아닌 거고, 상승 사이클이 있다라는 건 이게 추세 반전이 나오면서 하락 사이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 단계로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사이클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단체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1월 20일 날 사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함께 미 암호화폐 규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고요. 다만 이 부분은 이미 이전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대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얘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관련된 공약들을 여러 가지 내세웠고요. 그 중에 바로 첫 번째가 취임 첫날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라고 이미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을 알고 있었고, 다만 1월 20일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본인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직접 사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면서 불확실했던 요소가,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됐던 요소가 빠르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력을 지금 리플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SEC의 위원장이 해임됨에 따라서 리플이 수혜를 본다는 건 대부분의 리플 투자하고 계신 분들, 또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 SEC는요, 2020년도 12월 달에 리플에게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는 XRP를 증권으로 간주했고요. 때문에 리플은 본인들에게 등록하지 않은,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걸로 소송을 제기했던 거죠. 이게 지금 무려 4년 동안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SEC는 리플뿐만 아니라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게도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요. SEC가 이렇게 대형 코인 관련 기업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이 코인 자체를 증권으로 분류해서 본인들의 관할 아래 넣고 싶어 했죠. 자, 하지만 작년에 리플과의 소송에서 약식 판결문이 나왔을 때 리플의 거의 승소라고 볼 수 있는,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이 나왔고, 때문에 이런 SEC의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번 11월 달 미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함에 따라서 완전히 이 부분이 형세가 역전됐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미국에는 상원과 국회에 하원이 있죠. 지금 상원과 하원 모두 이번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하원을 통과한 암호화폐에 유리한 규제들이 이제 상원도 통과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트럼프 당연히 이런 부분 승인을 할 겁니다. 이미 다음 SEC 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은 전부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들이다. 그리고 SEC가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그동안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었던 리플이 될 거라는 거죠.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월 20일까지는 SEC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사임을 앞두고 당연히 어떠한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짐 싸고 시간 죽이고 있겠죠. 그리고 이 이후에는 소송 같은 경우에도 SEC 측에서 직접 취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원에서도 기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리플의 IPO, 그리고 현물 ETF, 줄줄이 호재 소식들이 나올 수 있겠죠. IPO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 작년 4월 달에 리플이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이미 관련해서 개최를 했고요. 당시에 모든 대형 투자 기업들이 여기에 참가했다라고 미국의 폭스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고, 이 부분 카톡방에 계신 분들께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전달해 드렸었습니다. 다만 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플이 국가기관 중 하나인 이 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는 아무래도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IPO도 가능해진 부분이다. 이런 투자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오면 리플은 지금보다 더 날개를 달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다음 타자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이미
몇몇 자산운용사에서는 리플의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죠. 그리고 그 전부터 기관들은 리플의 ETF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미국의 또 하나의 자산운용사의 사이트인데요. 당연히 여기서는 여러 펀드들,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신 상품은 라지 디지털캡 펀드라는 상품입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아발란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 대선이 시작되기 이틀 전에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이 라지 디지털캡 펀드를 ETF로 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승인되면요. 이제는 승인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자, 내년에 이게 만약에 승인된다라고 하면 그 말은 이 안에 있는 개별 종목들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개별 종목들의 ETF가 또 따로 신청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신청은 들어갔고 승인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XRP의 현물 ETF가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상품들을 운영 중인데, 당연히 여기서는 신탁 상품, 트러스트 상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신탁 상품, 이더리움의 신탁, 솔라나의, 그리고 리플의 신탁 상품도 운영하고 있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그레이스케일에서 이 운영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신탁 상품과 이더리움의 신탁 상품은 현물 ETF로 전환 신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바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플도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예상할 수 있겠죠. 리플의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면 이 신탁 상품이 바로 현물 ETF로 전환 신청되고 승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이 있기 전 한 달 전부터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플의 신탁 상품이 그 자금 규모가 무려 2배나 껑충 뛰어 올랐다 말씀을 드린 거죠. 기관들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력을 보이기 시작한 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리플은 내년에는 누가 되든지와 상관없이 가장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미리 저점에서 매수해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코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이 상승이 더 빠르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제가 어떤 걸 근거로 어떤 상승 재료가 또 리플에게 내년에 남아있길래 이런 전망을 말씀드렸는지 이 부분도 살펴볼 건데요. 이 QCP 캐피털 설립자 다리우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미 대선보다 코인 시장에는 블랙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 이 인물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이미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 블랙록은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다 나와 있죠. 작년부터 비트코인이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워너마켓에서 1억 원을 넘어서 신고가를 당시에 기록했을 때 이런 상승력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비트코인의 현물 ETF였습니다. 자, 이건 여러 자산운용사에서도 이전에 여러 번 신청했었지만 전부 SEC에 의해서 반려당했는데요. 무려 블랙록. 이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엄청난 상승의 시작을 알렸던 거였죠. 결국 이 부분을 승인시켰고,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블랙록이 신청하면서 승인해낸 겁니다. 자, 이 레리 핑크라는 블랙록의 CEO는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 내용 보시면,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블랙록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테마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을 때도 당시에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왜 지금 블랙록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리플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이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게 영어로 커스터디 서비스죠. 자, 그럼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분을 넘어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요.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타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물 자산 토큰화, RWA고 이게 미래의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블랙록이 바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상품, 부동산까지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의 원룸 전체도 아니고 한 평만도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블랙록이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작년에 이 관련 커스터디 업체를 2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물자산 토큰화 RWA가 성장하고 주목받을수록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이슈까지 SEC가 취하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으로 가서 승리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플은 이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IPO, 나스닥 상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 리플 홀더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정상 궤도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지지 만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추후 사이클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더 크고 절대적인 수익금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60%가 넘을 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알트 시장으로, 알트의 상승으로 또 넘어올 겁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리플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이 여럿 있고요. 이런 종목과 구체적인 타점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새로운 뉴스들 전달해 드리고 타점도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